우리는 두려움이 크고 생존을 위한 신체 반응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고 외면하지 말고 재무제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뭘까요? 전투와 다름이 없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실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뭐가 필요할까? 한번 PPT를 같이 보시죠.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당일 6시 30분에 밀물이 몰려옵니다. 조선 쪽에 극히 불리해요. 물세를 맞으니까 때는 정오 주류가 쏠물로 바뀌죠. 우리가 일본 쪽으로 흘러가죠.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낮 1시, 2시 사이에 공격을 개시하죠. 일시에 일본 함대가 침몰이 되었죠. 한번 보실까요?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외척을 물리쳤죠. 그가 명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전투에서 애타고 긴장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기를 선택하는 것.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은 야생의 사바나 평원의 전투와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싸울 때를 알아야 한다. 그게 중요한 사실 아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 동물의 왕국 혹시 보셨나요? 우리가 사자가 물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일수하죠. 그 방법이 뭘까요? 한번 PPT를 보시죠. 그 사냥법을 한마디로 표적 사냥이라 할 수 있죠. 표적 사냥이 뭐냐? 표적을 정하고 그 이후에 표적을 잡기 위해 협공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속에 사자들이 한 놈의 표적을 골라야 합니다. 그 놈을 주시하다가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적기라고 판단이 설 때 그때 전속력으로 다 뛰어 들어가죠. 주식시장은 사바나 평원의 사자의 사냥과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뭘 해야 하냐? 한번 보시죠. 다른 놈은 볼 필요가 없고 오직 내 먹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리고 기다려라. 저기에 라고 판단될 때 뛰는 거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실력은 기본이고 실력을 갖췄다면 공격할 시기를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싸움터니까. 함부로 싸움을 하면 거의 확률적으로 지죠. 공격할 시기와 때를 포착하자. 이게 싸움의 핵심이다. 실력을 갖춰서 주식이 어느 가격에 사서 어느 가격에 팔지를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불구하다. 주식의 가격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물론 1%의 천부적인 매매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주가를 예단하는 것,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그럼 어떤 선택 가능한 변수가 있냐? 바로 내가 언제 사서 언제 팔 것인가 이걸 선택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죠. 자, PPT에 보시면 다소 생뚱맞게 들리실진 모르겠으나 사주 명리가 4000년의
동양 역사를 가지고 진보해 왔고 그 때를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조 명리는 현대의 천문학의 태양계의 행성과 운행의 원리 정확히 반영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심지어 최근 노벨 물리학자인 양자 얽힘 이론과 분명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자, 사주 명리를 통해 주식 운을 본다는 건 내가 언제 주식을 매매하는 게 좋은지 그 시기를 알고자 하는 겸손한 노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좋은 질문이죠. 통상 사주 명리는 일종의 접신처럼 주술적인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절대 신과 접촉되어 있지 않고 미신적 요소는 없다. 그리고 단순 통계치와도 다르다. 왜냐? 1번 엄격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채택한다. 무슨 말이냐? 사주 명리학은 특수한 가정, 음양오행이라는 가정을 도입하고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모형, 사주, 분석 모형을 설정하고 합당한 논리와 추론을 거쳐 현실을 설명하죠. 엄격한 사회과학 방법론 중에 경제학 방법론과 유사하죠. 대표는 익숙한 어떤 설명 같지 않는 경제학과 두 번째, 오늘날 천문학이 밝혀낸 태양계 행성의 운행의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다. 태양과 달, 그리고 목화 토금수의 태양계 행성, 그리고 황도, 태양이 하늘에 지나가는 길, 황도 12궁이 12지지로 정확히 채택되고 있다. 세 번째는 양자 얽힘 이론이라 해요. 22년에 알랭 아스페 등 노벨 물리학자가 탄생했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 한번 읽어보시죠. 두 개의 양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물리적 거리와 무관하게 단일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우리 한 사람하고 태양계 화성에 있는 어떤 양자가 아무리 떨어져서 얽힘 상태가 있다면 단일처럼 같이 행동한다.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네. 아인슈타인은 이걸 유령과 같은 원격 통신이라 하면서 EPR 패러독스라 해서 완전히 이 이론을 반박하고자 했죠. 근데 그거 계속해서 양자 물리학자가 이 이론을 주장하고 실험하고 드디어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그만큼 이 논리가 이미 사주 명리에 들어 있다. 왜?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에 배호흡을 하기 시작할 때 행성들과 얽힘 상태가 되면 그 사람과 행성 간의 양자는 단일처럼 움직인다. 이 말이죠. 물론 사람과 행성과 태어날 때 얽힘 상태가 되냐 이건 앞으로 입증해야 할 문제죠. 하지만 그 과정이 혹시 입증이 안 돼도 이 엄격한 방법론 상에서 명리학의 추론 과정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있고 주식 투자를 하는 나는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죠. 그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뛰어드느냐. 즉 나의 운을 아는 것 제1법칙. 그리고 결국 싸움터에 들어가야 하니까 싸움터의 시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거기에서 인간 상대의 집단 감정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내용물은
숫자, 기업의 재무제표를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에게 호모사피엔스로서 세습된 본성 DNA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전에 한번 PPT의 사바나 원칙을 보시죠. 우리 사피엔스는 20만 년 그리고 더 앞선 30만 년 전에 대동하여 전 세계를 퍼져나가 정복을 했죠. 재밌는 게 2017년 모로코 화적 유조에 30만 년 전에 화석이 발견이 돼요. 최근에 우리의 기온이 20만 년 전이라 알고 있었는데 10만 년 뒤로 위로됐죠. 우리의 두뇌 1350으로 발견된 화석과 동일하죠. 무슨 얘기냐? 우리의 두뇌는 30만 년 전에 두뇌와 다를 것이 없다. 근데 환경은 어때요? 완전히 수렵, 채집 활동을 하던 야생의 세계에서 지금은 자본과 화폐와 제품과 산업이 범람하는 완전히 문화 환경이 바뀌었죠. 두뇌는 그대로인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떨까요?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다. 사바나 원칙이죠. 그러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도록 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데 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끔찍하죠. 사바나 원칙을 이해를 하고 우리 3대 본성 DNA를 보고 우리가 적응 가능한가 볼까요? 1번 우리의 DNA 두려움. 우리는 침팬지보다도 더 약한 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크고 생존을 위한 신체 반응이 극도로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실업 생활 동안 두려움이 세고 민첩한 대응을 하게 됐지만 현대 자본 세계의 두려움은 몸의 근육 기능을 극대화시키지만 전두염은 생존을 위해서는 멍청이가 되죠. 우리의 DNA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리고 먹이를 채취하고 사냥하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샤먼에 의존하고 추종해요. 이 샤먼에 의존하고 추종하는 능력은 우리 발달된 언어 구사 능력에 의하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대해서 집단 무리짓기를 배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속에 집단 감정, 믿음, 행동이 있다면 조금 반사적으로 동참한다. 실제 행동 제모와 연구를 보면 시장에서 무리짓기 행동이 쉽게 관측이 됩니다. 충분히 감정적이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옛날 과거 수렵 채집에는 먹이가 뭘까요? PPT를 보시면 동식물 등이죠. 생물 먹이. 대부분 싱싱할 때 즉시 수비해야 했어요. 저장 안 되죠. 증식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의 화폐는 무생물이죠.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당장 소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장과 증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먹이가 완전히 실체가 다르다. 사피엔스는 뜨거운 가슴, 두려움, 용기, 그리고 무리짓기, 전투, 수행 능력으로 인류가 세계 번성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지만 무생물인 돈을 사나 채집하려 해봤자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슬픈 생활화 원칙이 나옵니다. 대표님 한번 읽어주시죠. 돈 앞에 우리의 뇌는 멍청해질 뿐이다. 슬픈 사바나 원칙.
생물 채집에 익숙한 본성 3대 DNA를 버리고 냉정한 화폐를 채집할 수 있는 원위 채집 기술을 터득해야 가능하죠. 한번 PPT의 비교표를 보시죠. 우리 사피엔스의 피는 감정, 단기, 소문, 그리고 무리짓기 이런 본성적 특성이 있죠. 이걸 버리고 냉철한 이성, 미래, 장기, 팩트, 숫자, 그리고 무리짓기 행동을 관찰만 해라. 동조하지 말고. 이 내용은 보다 정확한 세부적인 행동 지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피엔스의 감정과 용기를 가지고 돈을 생물처럼 무리짓거나 뒤쫓아서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돈이 움직일 길목에 미리 가 있어 준비해야 한다. 첫 번째, 나의 운의 시기 언제 싸울까? 언제 주식 매매를 할까? 그게 돈의 길목이죠. 두 번째, 시장의 무리짓기에 동참하지 말고 철저히 읽고 집단 감정을 읽고 관찰해야 한다. 이 구체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피엔스는 숫자예요. 그야말로 숫자를 보면 멍청해진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숫자를 보고 외면하지 말고 숫자에 보고인 재무제표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재무제표에서 주식 투자자가 체크할 중요한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식 매매는 그 이후에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